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각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토양 유실 그리고 그 유실을 막는 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토양 산성화, 그리고 뒤에 있는 자원으로서의 대기업물 해양 자원과 개발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양 유실에서는 아마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볼까요? 자, 토양이 자꾸 사라져요. 어디론가 자꾸 이동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력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토양 유실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토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은 바로 중력 때문인 겁니다. 중력이 자꾸 토양을 밑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원인은 원래 중력이긴 하나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책으로서 다락론이라고 하면 계단식론이라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댐 이런 것들이 토양 유실에 대한 대책이 되겠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책 내용을 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뭐 당연한 얘기도 중요하니까,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한다든가, 기후 환경에 알맞은 작물과 경작 방법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등고선을 따라서 발가리를 한다거나, 윤작이나 사이짓기, 이거 사이짓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건데, 윤작이란 건 뭐냐면 돌아가면서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땅 크게 있으면 얘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1년, 여기 1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짓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추수 후에 작물의 잎과 줄기로 농경지를 덮기. 뭐, 그 다음에 논밭가리를 최소화한다. 논밭을 계속 갈면 갈수록 토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흙을 깨끗한 흙으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토양 유실에 대한 대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기억할 수 있겠죠? 맞죠? 다락론과 사방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정리한 것 중에서 2개 정도는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마 10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 없으면. 그 다음에 토양산성화 가겠습니다. 토양산성화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직권에서 문제를 2개를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토양 유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토양 산성화입니다. 그러면 토양 산성화가 왜 나쁜가? 토양이 산이 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이 위에서 작물이 자라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비료가 무슨 성이냐면 염기성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화학비료라든가 산성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해서 점점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자연태비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장에는 반드시 이 탈황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산성화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 SO2, NO2 이런 애들 때문이거든. 자, 요런 게 뭐냐면 얘들아, 원래는 SO3 E-이 형태로 존재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산소를 하나씩 잃었어요. 그럼 봐봐, 산소를 하나씩 잃었다고 해서 뭐가 부족한 기하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아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예요? 황해 산소가 붙었으니까 황산이죠. 그래서 얘가 아황산이고요. 그 다음에 NO2, 얘는 뭐겠어요? 그렇죠. 얘도 원래 NO3-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산소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아질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황산이라든가 아질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하죠. 그래서 SO3를 만들어요. 그러면 황산화물이 되는 거죠. NO3를 만들어요. 질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B로 떨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성되느냐? H2SO4라고 하는 여러분들 강산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건데, 이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장에서 매연이 이 S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를 떨어뜨리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탈황 장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매연에서도 이런 아황산이라는 아질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매를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요? BMW인가요? 그 리콜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이 촉매 변환 장치를 건드리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촉매 변환 장치가 왜 그렇게 건드려야 되는 대상이냐면, 얘가 백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얘들아,
백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건드렸다가 망했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자원으로서의 대기업물 해양 자원과 개발인데 앞에서 다 했던 얘기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양은 일정하게 줄어들었다. 맞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당하고 계시네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일정하게 줄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얘가 정수 그래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수 그래프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를 일값으로 했을 때 걔가 과거의 현재를 1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의 양은 한 1000분의 1. 산소의 양은 한 1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볼까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곳은 바다다 육지다? 바다다. 왜? 육지에는 우주선이라든가 우주에 있는 우주에서 날라오는 그런 유해한 빛들과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다. 그러면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오존층 때문이었다. 그럼 얘들아,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때 식물이 먼저 나와요? 동물이 먼저 나와요? 식물이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그다음에 쉼터, 수자원 이용 현황이라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이 약 1240 세제곱미터인데, 자, 이 중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이 723 정도인데, 이 중에서 얘들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다로 유출되는 건 이건 이용할 수 없겠죠. 하천수, 댐, 지하수,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바로 하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해서 이용하는 양이 27%. 그러니까 우리 수자원의 총량이 100%인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우리가 이용하는 양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0%를 넘어야 그나마 물 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양 자원과 개발돼 있는데 얘들아, 쉼터지만 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망가지지 단계. 얘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은 전 세계 약 6,5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있고, 그러나 분배율 불공평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많이 못 얻은 상태다. 해양 광물 자원은 소금이라든가 브로민, 마그네슘, 은,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이 해양 광물 자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망가니즈 단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광물 자원 중에서 제가 두 가지 크게 강조한 게 있어요. 해양 광물 자원 중에서 망가니즈 단계와 보크사이트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서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망가니즈 단계랑 보크사이트를 각각의 특징을 좀 잘 알아줘 보세요. 해양 에너지 저거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다 있고요. 얘들아, 다시 파도가 일어나는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다. 맞죠?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가 생겨나는 수도 있는 거다. 해양 자원을 왜 개발해야 하느냐? 육상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자원은 무한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무한한 공간에 좀 의문을 제공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의문을 제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보시듯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망가니즈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칠게요. 자, 망가니즈 단계 어디 있느냐? 태평양에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 망가니즈 단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광물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망가니즈 단계는 망간 때문에 이제 보라색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광물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망가니즈 단계 안에. 그러면 이 망가니즈 단계가 어디서 발견되나요? 어디서 발견되던가요? 태평양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양의 어떤 그 개발권을 얻어서 지금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